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그렇고 또 간밤 미증시도 그렇고 또 한 번 하락이 나오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걱정이 커진 시점인데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꼼꼼하게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단에 번호가 나갈 겁니다. 01786-1022, 1023번으로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상담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머니왕 2부 출발합니다. 머니왕 2부 오늘도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상담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박소은 위원 그리고 이용준 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요. 주말을 좀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을 토대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박수원 의원님 먼저 얘기 좀 나눠볼까요? 이번 주 시장 어떠셨어요? 일단 2주 전부터 이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역시나 조금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 이슈도 있었고 이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이제 고물가 이런 것들이 맞물렸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체감적으로도 좀 힘든 이 한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전쟁 이후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유가 그리고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 날짜로는 1,500원을 이제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시경제 변수가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 자체도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수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시장 한번 코멘트를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은 한 주간 여기 이제 약간 도지 캔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뭔가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이제 월요일에 포착이 되었는데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증시가 조금 더 변동폭이 있으면서 자리를 좀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이 3월 초 부분에서는 급락과 급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체감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반면에 이제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역시나 이 월요일부터 이 금요일까지는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초에서는 좀 급등락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이 체감상으로 본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3월 달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런 이제 한 주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무래도 내마녀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서는 좀 더 증시의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맞춰가지고 제가 섹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필기구, 지금부터 필기구를 잘 지참하셔가지고 한 번씩 적으면서 이 방송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이 통신 장비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이 몇 년간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이 섹터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좀 외면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감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G 투자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서 이 장비 제조사들이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말라붙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계속해서 이 외면받았고 바닥에서 기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최근에는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이제 통신사도 이제 세대 교체가 한다는 점 그리고 모멘텀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집중화되어 있다. 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3월달 들어가지고 변동성이 되게 큰 장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통신 장비는 꾸준하게 이 매일마다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포착하다 보니까 다음 주 유망할 섹터가 바로 통신 장비인데요.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종목을 불러드릴 테니까 종목과 이 타점을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기산텔레콤이 있습니다. 자, 기산텔레콤 마찬가지 이 종목은 소형주입니다. 소형주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통신 장비 중에서도 대장주를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잖아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큰 만큼이나 먹을 자리가 있는 거는 오히려 소형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 이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부터 굉장히 크게 외면받았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외면받았었다가 이제 3월달 들어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새말뚝 자리가 뜬 게 보입니다. 이 새말뚝 자리는 장대 양봉이 뜬 기준봉이거든요. 기준봉 거래가 수반된 기준봉이 3월 11일 수요일 날 날짜로 떴었고요. 이때는 상한가를 기록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다음 날 변동성이 나오고 다음 주에는 새말뚝 1차 자리와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2차 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자리 즉 말해서 2,300원부터 시작해서 2,500원까지가 여러분들 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매수 타이밍 노리셔가지고 이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면은 이 종목은 전고점 뚫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라운드 피가 3,000원을 바라보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산텔레콤 말씀을 드렸고 이 센서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센서뷰 같은 경우는 좀 기산텔레콤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을 주목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작년도부터는 정말 외면받았었거든요. 근데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밸류로 따진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1,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원래 밸류로 따진다고 하면 지폐주가 아닌 동전주지만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5,000원까지 찍었습니다. 5,0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보시면은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이나 뭔가 물량을 터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또 랠리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전고점 돌파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센서뷰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최근에 이 3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량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센서뷰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있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금 그래도 제법 됩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인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 3월 달 지금 보시면은 3월 10일 화요일 날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산텔레콤은 새말뚝 그리고 센서뷰 같은 경우는 전고점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최근에 급등을 나오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매매 이런 것들이 잘 통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통신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만큼이나 다음 주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머니왕 2부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바로 원전 테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죠. 원전 테마는 제가 이 작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머니왕 2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섹터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이 대한에너지죠. 대한에너지로서 이 원전 sek터가 조금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다시 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이런 쪽으로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원전 산업에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큰 사이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이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관점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 금요일 날짜로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첫 번째 종목은요, 대우건설입니다.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시총이 많이 무겁죠.
여러분들 이 추억의 대우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달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짜로 딱 이쁘게 이 거래량이 이쁘게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큰 사이클에서 가장 우선적인 이제 종목인 만큼이나 섹터를 좀 책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자, 앞선 이제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이 작년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과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당연히 이제 보시면은 이 3월 달부터 보시면은 뭔가 움직이는 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 보시기도 하시겠지만은 이 종목이 지금 상승 초입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돌파를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때는 눌려줄 때마다 신규적인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우건설을 필두로 제가 나머지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우리기술이 있습니다.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서도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시총이 굉장히 높죠. 4조 원대 되는 이제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 만큼이나 제가 봤었을 때는 눌려줄 때마다 신규적인 접근 가능하고요. 이 원전 섹터는 이 대우건설 그리고 우리기술 이런 종목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있는데요. 이 우진엔텍이 있는데 이 종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바로 새말뚝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잘 노리셔야 상한가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어떻게 보면 주가의 산 형태 이 저항 형태를 좀 만들었었는데요. 최고가 기준에서는 44,000원 기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6개월 동안이나 거래량이 별로 없었다가 이 거래량은 매집입니다. 매집 플러스 이제 개미 터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최근에 이제 비로소 새말뚝이 떴는데 1월 20일 날 날짜로 새말뚝이 뜨고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가 바로 새말뚝 2차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2차 자리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는 35,000원 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원전 테마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 이슈 그리고 유가가 이제 올라간 만큼이나 대안으로 여겨지는 게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달에 이제 큰 손들이 이 확장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펀드 자금이라든지 ETF 자금 이런 자금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큰 돈들이 쏠린 만큼이나 집중해 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한 섹터씩 제가 살펴드릴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밤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없으면은 발전이 없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배터리 저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저장 기술은 요즘 최근에 AI와 접목을 하면서 굉장한 배터리 저장 능력을 이제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면서도 수소 테마도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ESS 전력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 3천억 정도 되는 이제 무거운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바로 새말뚝이 잘 이쁘게 떠 있는 이 확률만큼이나 여러분들께서 차트적으로 보시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종목은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큰 움직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3월 12일 목요일 날 날짜로 새말뚝이 딱 이쁘게 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말뚝 1차 자리와 2차 자리, 즉 말해서 32,000원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신규적인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이터닉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입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큰 손들이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 원래 밸류로 따진다면 3만 원 밸류인데 최근에 이제 59,000원까지 오르면서 2배가량 올랐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타점으로 노린다고 하면은 20선 아래가 맞습니다. 20선 아래 부분이 지금 금요일 종가로 48,000원쯤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8조 원 되는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선 아래에서 한번 신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방에서 새말뚝이 뜬 만큼 새말뚝 3차 부분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두산 피오셀인데요. 이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는 수소 종목이고 수소 관련된 종목이고 새말뚝 자리가 좀 다소 옛날에 잡힌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작년 10월 28일 날짜로 새말뚝이 뜨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새말뚝이 뜨고 나서 바로 튀어야 되는데 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한 길게 본다고 하면 4개월 정도 이제 기면서 개미 물량을 한번 털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들어올리면서 뭔가 슈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두산 퓨어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박수은 의원과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철저하게 외면받아온 섹터였죠. 통신 장비 쪽, 다음 주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유가 급등과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 원전 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종목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과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다음 주 시장 좀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번 주는 철저한 종목 장세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슈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이슈로 지금은 지수가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이 항상 나오는 것처럼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 급등 종목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께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지수가 좋을 때는 어떤 걸 하셔도 여러분이 잘 하셔도 어떤 걸 하셔도 다 수익이겠지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급등도 나오고 급락이 나오잖아요. 급등이 나올 때는 급등하는 종목을 또 하시면 되고 급락이 나올 때는 급락 중에도 조명을 받는 종목을 하시면 되는데 전쟁 장기화 이슈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도 오를 것이고요. 또 환율도 고환율이 될 것이고 관세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하는 데는 철저하게 공부를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대응을 잘 하시는 분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락장에도 강한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봐야 될 섹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전쟁 장기화되면서 이제 유가에 대한 이슈를 가장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제 이제 저는 기름을 넣었는데 생각만큼은 기름값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정부의 정책 때문이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 이슈로 재생에너지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노란톡방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게 단순히 영역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장기화에 대한 이슈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적으로 봉쇄된다면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갑자기 120달러가 됐다가 또 80달러 됐다가 이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유가라는 게 항상 60에서 80달러 언더에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렇게 되면 유가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재생에너지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 중심에는 태양광도 있고요. 풍력도 있기 때문에 풍력도 있고 수소에너지도 있죠. 이런 것들 관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인터 그리고 전쟁으로 흥구석유나 한의사료를 봐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의 이야기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에 다음 주에 오를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유가가 불안정이 지속될수록
재생에너지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 피부로 이제 피로감을 느끼면 사람들이 이럴 바에는 이번 기회에 뭐 태양광을 바꾸다든가 뭐 풍력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생에너지 좀 말씀드릴 텐데 게다가 정책적으로 민주당 재생에너지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저는 하나솔루션만큼이나 강한 태양광 관련주라 보고 있고 지금 그제 상한가를 가고 어제 눌렸는데 어제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단타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도 5%에서 6% 수익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건 단기적인 대응이고요. 일봉을 보면 눌리긴 했지만 전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원유의 70% 넘게 중동에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에너지 특히 원유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비축류가 있겠지만 극단적인 경우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를 재생에너지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소에 대한 이슈로 전 범한피오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한피오스의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두산피오스도 되고 범한피오스도 좋은데 어떤 종목이 더 좋냐 물어본다면 그날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위를 한번 치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돌파 매매 즉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나가는 자리가 어제 범한피오스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종가 베팅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수소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중심에 있는 이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적으로 제가 공개방송이나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스페이스X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 관련주를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는데 보통 상장하게 되면 절차나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되거든요. 근데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시총 자체도 크고 가격에 대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스닥 100 패스트 트랙을 검토하고 있다. 즉 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상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6월이거든요. 지금이 3월이니까 항상 재료를 볼 때 연속성이고 재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스닥 100 조기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X 관련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편입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똑같이 ETF 자금처럼 패시브 자금들이 쏠리게 되거든요. 기관이나 연기금에 대량 자금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X에 투자했던 우리나라 종목 중에 수혜를 받은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 X가 이번 IPO를 통해서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594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수혜를 받은 종목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고 엊그저께 한번 거래대금 터지면서 급등이 나올 자리였는데 여하튼 간에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고 추세는 지금 여전히 21선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전고점이 77,300원 넘어가면 8만 원, 다음에 9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IPO의 기업 가치인데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이 정말 투자를 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로는 스페이스X의 상장 전에 2천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상장하게 되면 1조 원 이상의 그 평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5배 이상이죠.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미래에셋 증권 자체도 시총이 크니까 1조 원이 어떻게 주가로 녹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는 급등 또는 상승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총이 좀 다소 작은 아주 IB 투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 X의 이슈이고 저는 이제 노란톡방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종목이 먼저 갈지 높게 갈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먼저 가는 종목이 1등 주고 나중에 나는 후속주인데 지금은 시총이 크다고 해서 늦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 저는 먼저 보고 아주 IB 투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도 원전주를 보는데 지금의 뉴스의 8, 90%는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고 거기에 또 8, 90%는 원전의 유가에 대한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데 그 중심에는 또 원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 투자가 오래 걸리고 그 아웃풋이 좀 작을 수 있지만 원전은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전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대한 원전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슈를 봤더니 대미 투자 기대감과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 가시화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서도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에너지에 대한 이슈,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미 원자력 SMR 펀드, 이렇게 ETF 자금의 펀드들 수익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한국 원자력 SMR 펀드는 29%로 일주일간 29%가 올랐고요. 코리아 원자력 펀드는 27%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펀드도 이쪽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미 투자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전쟁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원전도 좋다 생각됩니다.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저는 오르비텍을 보고 있습니다. 오르비텍을 보는데 오르비텍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거의 신고가 패턴이고요. 지금 49,450원의 장대 양봉을 보여줬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인 42,000원 정도만 지지받으면 다음 주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주 심플한 팁인데 기준이 되는 봉의 중심값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르비텍 보시면 좋은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오르비텍은 세계 최초 방사선 콘크리트 폐기물 감용 기술을 상용화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재료죠. 주식을 할 때 우리가 키워드 입력을 하잖아요.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삼성전자 이런 이슈로 입력하면 되는데 오르비텍은 세계 최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 이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성, 원전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이 폐기물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르비텍 보시면 좋은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어제 3월 10일 그저께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가 떴거든요. 저는 전환사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공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환사채 공시에 보면 운영자금이라고 보는 건 특히 좀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환사채 공시가 뜬 이후에도 지금 주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 전환사채를 상쇄할 만한 더 큰 기대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환사채 규모가 100억이고요. 운영자금이니까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세분에 확인하시고 하시면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우건설이에요. 대우건설은 제가 항상 여러분께 노란톡방이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신고가 자리죠. 신고가가 같다고 해서 이 종목을 공략한다. 이건 절대 아니고 재료가 있고 재무가 이상이 없고 앞으로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 신고가를 간다. 이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대우건설이 원전주로 지금 엮여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슈인데 대우건설은 원전주의 이슈도 있지만 저PBR. 예전에 삼표시멘트라든지 뭐 고속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급등 나올 때 다 이슈가 저PBR이거든요. 특히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자산주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PBR과 원전주에 대한 이슈가 있는 대우건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은 차트상 바로 월요일 날 급등 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거에 그 체코 원전 수주하러 갈 때 팀코리아를 형성했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대우건설이에요. 그래서 대우건설 여러분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적으로는 신고가이고요.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져 있고 그리고 윗골에 달려 있긴 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르비텍, 대우건설 둘 중에 하나를 찍어라. 그럼 저는 대우건설을 말씀드리면서 원전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탈하면 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세부적인 일정 스페이스X까지 이렇게 보시면 다음 주 굉장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오르비텍 차트를 보면서 서진 시스템 차트가 뜬 것 같아요. 아마 차트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네. 한 번만 다시 확인을 해주시죠. 네네네. 네, 오르비텍만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네. 오르비텍 차트는 제가 잘못 봤네요. 오르비텍 차트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우건설이랑 비슷한 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만 확인하면 좋은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이 열려있는 차트이고 지금 재료도 좋고 다만 공시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르비텍이든 대우건설이든 다 원전주에 대한 이슈는 좋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이용준 위원과도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불안하게 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니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역시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해주셨고 이제 나스닥 100에 대한 편입 기대감 속에 스페이스 X 테마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은 박수원 의원과 또 마찬가지로 원전 쪽도 활짝 열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던 종목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어요. 01786-1022, 1023번으로는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남겨주셔야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종목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부터 전화 연결 이어가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예.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예, 그, 넥스틸인데요. 네. 그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600원에 네. 15%를 들고 있어요. 넥스틸이고 매수가는 12,600원, 비중 15%시군요. 예, 예. 네,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예, 이거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아, 비교적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군요. 예, 예. 좋아요. 그러면 넥스틸 언제까지 좀 끌고 가야 되는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원 의원과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네,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훈입니다. 예. 제말뚝 넥스- 찍고 주가 튀어. 박수은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넥스틸 같은 경우를 예. 저는 좀 다행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예. 이제 1년 전에 매수를 안 하시고 2주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좀 다행스럽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예. 근데 아쉽게도 이 종목은 새말뚝 종목은 아니고 네. 예.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주가 형태가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번 연도 1분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트럼프 이제 미국 에너지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슈도 조금 있고요, 지금 현재가. 그리고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게 났었던 기업인데요. 일단 시장이 조금 예전에 이제 너무나 그 알래스카 그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많은 주목을 그때 당시에 했었기 때문에 단지 조금은 좀 기대감이 너무나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시장으로부터 좀 외면을 받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예. 넥스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1년 전 차트가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인데 지금 시청자님도 아마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회색 막대선이 이제 보여질 거예요. 회색 막대선이 14,000원부터 시작해서 17,000원까지, 즉 말해서 여기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물량을 다 합해보면은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량 부분까지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량이 전부 다 소화가 되려고 하면은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돼요.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한 1년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저는 이제 물량 소화 기간을 좀 거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시청자님께서 이 매수가가 12,600원인데 12,600원 자리가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41선, 여기 자주색 선이 241선인데 241선 부근에 딱 매수를 했고 241선 1년짜리 이동평균선은요.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 즉 말해서 적정 주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매수 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가 않았었을 뿐더러 지금 거래가 조금 많이 안 실렸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조금 외면받았는데 만약에 주목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14,000원 위로 15,000원까지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는 제가 봤었을 때는 한 4, 5월 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는 좀 전략을 취하고 이 종목은 손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14,000원, 예. 15,000원 구간에서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예. 지금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목표가 한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잡아보시고 시기가 오면 수익으로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일 단조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4,500원이고요. 비중은 20% 종목입니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지난주 급등 나왔을 때 진입을 맞아요, 하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또 방산 쪽 기업이니만큼 기대감이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니까 기사나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항상 이제 최고점에 매수가 됐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쟁 장기화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재료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상한가도 한번 갔고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아마 상한가 다음 날 매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시는데 단기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물리니까 여기서 어떤 손절을 못 하셨는데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제 생각인데 저는 이제 항상 노란톡방이나 공개 방송이나 방송에 말씀드릴 때 재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테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의 섹터를 확인돼야 그 다음에 종목이 나오는 거고 종목 중에도 1등과 2등주가 나오면서 저는 1등주를 공략하는데 한일 단조가 3월 상한가 간 날 3월 6일 날은 대장주였어요. 방산의 대장주였고 기존의 방산주들보다는 훨씬 잘 갔어요. 하지만 지금 3월 9일 고점을 끝으로 많이 밀려 있는데 두 가지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기사나 그 재료 연속성을 좀 계속 확인하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도 이제 칭찬도 계속 들으면 좀 피로감이 생기고 또 야단은 더 피로감이 생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언론 기사가 지금 일주일 내내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를 다루면서 하지만 지금 어떤 채널을 돌려도 사실 그만한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다음 주에는 특별히 더 전쟁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추매에 대한 부분이 걸릴 텐데 저는 이 대장주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피보나치 수요를 한번 제가 그어드리면 추가 매수를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시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에만 2,870원이라든지 2,900원 라인에서 아래꼬리 달린 양봉이 나오면 그때 그 비중을 좀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본인 매수가가 너무 높으니까 본인이 익절한다는 기준보다는 반등 시에 4,000원 정도 또는 3,800원 정도에서 털고 나온다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다음 주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잖아요. 더 강하게라든지 더 약하게라든지 그거는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료가 우선 신선함은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비중을 좀 추가 매수해서 좀 빨리 빠져나온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중은 한 30% 정도면 되겠죠? 네, 한 10% 정도 추가해서. 네, 좋습니다. 한일 단조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해서 좀 더 눌리게 되면 추가 매수 한 10% 정도 더 하셔서 목표가를 3,800원에서 4,000원 정도 잡고 그때 이제 매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대한유화 같이 볼게요. 매수가는요, 지금 18만 3,000원이네요. 비중은 10% 종목이고, 매도 시점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석유화학 기업이 원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테마나 이런 걸로 많이 좀 급등이 나오는데 다시 튀어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박수현 의원님, 제 생각이 맞나요? 네, 일단 대화유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 실적 부분도 굉장히 있었을 뿐더러 중국발 공급 과잉 그리고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온 자리는요, 바로 이제 전기요금의 어떤 늪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대화유화 이제 매수가가 18만 3천 원인데. 매수가가 좀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우상향의 끝에서 조금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지금 급락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좀 오래됐죠. 1970년대에 이제 세워진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실적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좀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보시죠.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작년도 8월, 9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었거든요.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이 종목 보시면은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3년, 24년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 적자폭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해가면서 25년도에서는 흑자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자체는 이에 반영이 된 이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적자폭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제 2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이제 났었었는데 지금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재무 비율, 지금 재무 비율이 이제 부채 비율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런 종목은 천천히 이제 20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20선을 깰 때 이 종목은 매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급락이 나온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 이 중급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에 우려로 터지면서 이 고점에서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도세가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이날 이제 기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10%를 좀 더 담으셔가지고 좀 한 16만 원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16만 원대에서 이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매 한 10% 하시고 16만 원대에서 매도 전략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한 10% 정도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한 16만 원대까지 낮춘 다음에 이제 그 시기에 좀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손실 없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이어가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바이오니아고요. 24,700원에 20%인데요. 네. 네, 바이오니아고 매수가 24,700원, 비중 20% 맞으시죠? 네, 네. 네. 바이오 기업인데 언제 진입하신 거예요? 24년 7월 달에 34,000원 부근에서 해갖고 네. 좀 추매가 매수를 했는데 계속 연저점 찍어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시군요. 네, 손절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뭐 오늘 여쭤보려고요. 기업은 흑자 전환을 했는데도 주가에 반영이 안 돼서 네, 네. 그러시군요. 이제 처음 진입을 하신 게 34,000원이고 내려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 24,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도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는 부진합니다. 네네. 이유가 뭔지 이용준 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주말에 고맙습니다. 그 바이오니아 갖고 계신 꽤 오래되셨네요.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4, 5, 6이니 그죠? 2024년 7월 달에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래 갖고 가셨는데 이거 혹시 그때 진입하실 때 그때 그 진입할 때 그 투자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에이스 바이옴 그 이슈도 있었고요. 탈모 관련 또 이슈도 있고 네네. 탈모 관련주로서 뭐해서 그 비만 관련주 그걸로 들어갔어요. 네네. 지금 저도 보니까 이 바이오니아 자체가 그런 이슈로 이렇게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과거랑 지금이랑 이슈가 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뀌는 건 없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작년에 흑자 전환 한다고 지금 그 예상치가 나와 있고 감사 보고서 지금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조금 이제 바닥은 다지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랜 기간 갖고 계셔가지고 3년 전이니까 24,700원이 이 자리고요. 지금 이제 바닥이 12,000원 자리고 차트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 차트 자체로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역배열의 하방인 차트들은 사실은 모멘텀이 있고 기준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바로 반등이 나오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슈는 아마 3월 정도에 흑자 전환이 돼서 이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추세가 전환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월봉상 보면 12,000원, 10,000원짜리가 가장 낮은 지지 라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은 나오지 않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계속 갖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하시면서 하고 싶으세요? 정리하면서 요즘 그냥 시장에 주로 좀 갈아타볼까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에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좋았다가 최근에 좀 어렵긴 하지만 급등 나오는 종목이 매일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 생각인데 바이오니아 추가적인 하락은 없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에 정기총회 이후에 흑자 전환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지 좀 확인하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조금 손실폭을 줄이시고 반등이 안 나오면 비중 축소 전략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반등 목표가는 얼마로 설명해 이거는 저는 목표가는 사실은 지금 말하기 좀 그렇지만 손실해도 되네. 예, 12,000원은 지지를 받을 거고 만약 단계가 올라가면 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한번 잘 다뤄보도록 보내세요.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이제 지지 라인은 12,000원 선 잡으시고 이제 좀 올라간다면 한 2만 원까지 내다 보신 다음에 최대한 손실 없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시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5,920원, 비중 10%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진단키트 업체로 저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 이분은 이제 하락 지지 가격, 그리고 추세, 목표가,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박수은 위원님. 네네. 시젠 되게 반가운 기업이잖아요. 오랜만에 듣네요. 예. 그쵸. 근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최근에 있으니까 시젠 같은 기업도 좀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때 좀 핫했던 이제 종목이 시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공매도를 이제 봐야 돼요. 자, 이제 코스닥 기업 중에서 이 좀 상위단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인 종목들은요, 공매도 잔고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매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이제 좀 형상도 있는데 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 회사에서 15년 동안 재직한 펀드 매니저 출신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인 투자자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매매 방법이고 이 주식시장에서 빼놓지 않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이제 공매도가 있고요. 이제 중국 주식도 공매도가 있는데요. 일단 공매도 세력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대한 적정 밸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가로막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을 뿐더러 이 물량 자체를 빼앗기도 하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시제는 그렇게 큰 무리감은 없습니다. 일단 분석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한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연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뭐 매출액도 꾸준하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굉장히 개선도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부채비율도 낮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이제 작년 5월 달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한번 슈팅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서 거의 외면받으면서 지금 거래량 차트를 보면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다가 이 최근에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체질 개선 문제, 이 기업이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요. 이 탈바꿈을 하면서 공매도 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봐보시면은 금요일 날짜로 공매도 비율이 12%나 이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주가는 힘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한 악재보다는 시장에 대한 모멘텀, 시장이 최근에 이제 급등락을 보이면서 이런 종목도 이제 피할 수 없죠. 이 공매도 이제 위험에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이 종목 지지와 저항을 이분께서는 좀 물어보셨지만은 제 대답은 이 공매도 비율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역배열 상태고 지지가 어딘지 저항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충분히 좀 바닥을 기대고 올라갈 때가 이제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년짜리 이동평균선 28,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강력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에서는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손을 쥘 수 있는 부분이 솔직하게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로 이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좀 사그러들 때 그때를 좀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자분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세요? 한국전력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7,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 매수가 57,000원, 비중 10%시군요. 네. 이 종목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내려온 상황이네요. 언제 진입하신 네. 걸까요?
좀 잘 간다 싶어서 계속 보고 있다가 떨어지길래 샀는데 잘못 산 것 같아서.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조정이 있군요. 네, 많이 네. 떨어져서 반등이 가능할지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추가 매수를 해야 네. 될지 그냥 기다리면 네네. 반등이 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준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지난주에 급락 나올 때 딱 떨어질 때 사신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딱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잡았는데 한 번 더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런가요? 제가 이제 네. 제가 노란톡방이나 공개 방송 할 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네. 떨어질 때 떨어지는 이유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천차만별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번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시총 상위의 지수를 부양하는 종목이니까 지수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본연의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추매하고 홀딩 여부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내고 있고 그리고 원전주로도 편입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 테마라고 우선 보고 계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고 제가 생각하는 추매나 홀딩 타점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차트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가다가 떨어질 때 이제는 안 떨어질 거다라고 시청자님의 그 야수의 심장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셨다면. 근데 했는데 하루가 더 크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실 건데 첫 번째는 홀딩도 나쁘지 않고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추매할 수 있는 그 여유는 되시나요, 지금?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그죠? 10% 정도니까 10% 정도 추매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월요일 날 지금 여기가 전저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48,000원인 자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 2번의 하락은 한전에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건 아니니까 여기 하락은 아니니까 저는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면 48,000원 자리가 가장 좋은 추매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하시면 좋은데 지금 실적은 잘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란 이슈가 장기화될지 종결될지가 그 관건인데 장기화되면 한전도 어쩔 수 없이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자리는 48,000원의 추매 타이밍. 다만 이란 전쟁의 장기화를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추가를 매수를 했을 때 매도 타점은 어디쯤 보면 될까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말씀 안 드렸구나. 7만 원. 7만 원이 딱 전고점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그 월봉으로 봤을 때 쌍고의 자리가 딱 7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정도가 가장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장기로 봐야겠죠. 저는 다음 주에 흐름 추가 매수하면 바로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수만 반등 나오면.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가 또 반등이 나와서 좀 빠르게 회복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이후에 이제 목표가 7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네, 부강약품인데요. 네. 30%예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16,400원이요. 네, 부광약품 매수가는 16,400원, 비중 30% 맞으시죠? 네, 네, 네. 오래 보유를 하셨을까요? 아니, 오래됐어요. 이게 24,000원대 그거 팔고 있다가 해서 이렇게 물을 먹었다니까요. 그러시군요. 그럼 한 2021년 정도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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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거의 한 4년, 5년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 건데, 네, 네.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원 의원님 도와주시죠. 네, 부강약품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분이 혹시 새말뚝 예, 예. 새말뚝 네. 기법을 좀 아실까 해가지고 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2021년이면 5년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요. 24,000원까지 갔는데 그걸 못 팔고 꾸물꾸물대다가 이렇게 물 먹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시청자님도 그렇고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계좌를 까다 보면은
한 네. 그 5년 정도 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이런 좀 묵힌 종목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빠져나오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전환은 잘 주셨습니다. 전환은 잘 주셨고, 일단 네.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이 실적 부분도 그렇고,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예전에 네.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 네, 차트를 네.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혹은 제가 좀 상담을 할 텐데요. 네. 일단 언제 매수하셨냐면은 저도 이제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부강약품이 2021년도 이제 매수하셨었고, 예전에 이제 2020년도에서는 이제 48,000원까지는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보시면은 쭉 내렸어요. 쭉 내리고 네, 네, 지금 네. 뭔가 최근에 보시면은 2025년도 보시면은 유상증자라든지 뭔가 기업이 좀 하고 있는 뭔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네. 들어가지고 약간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좀 제격일까? 좀 네. 이 주가가 원래 밸류로 이제 쫓아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업이 조금 더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하면은 뭔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요새 조금씩 올랐어요. 네네, 당연히 오르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이제 새말뚝이 떴기 때문에 이 새말뚝 네. 받고 주가가 튀는 그런 이제 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새말뚝 자리는 5,500원, 그리고 이제 새말뚝 3차 부분까지 4,500원까지 내렸었고, 이때가 추매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네. 30%다 보니까 추매가 쉽지는 네. 않을 것 같긴 하지만은 네, 네. 저는 이제 빠져나올 네. 수 있는 기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3월 네. 초부분에서 이제 추매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 종목은 한 네. 7,000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이제 매수가까지는 절대 못 올 것 같고요. 일단은. 예, 절대 못 올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버리시고 이제 앞으로 이런 종목을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드리는 새말뚝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방송, 이 머니왕 2부 잘 시청하시고 이 박소은 이제 네. 새말뚝 기법도 잘 공부를 네. 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런 종목을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도움이 아유,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강약품이었고.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한 종목씩은 있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투자를 배우는 거니까요. 부강약품 잘 대응하셔서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태광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34,000원, 비중은 22% 종목입니다. 어제 들어가셨대요. 어제 들어가셨는데 장대 음봉으로 이제 내려오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태광이 급등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네네. 어제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 앵커님 혹시 급등이 나올 것 같다는 그 근거가 있어요? 아니, 저도 느낌이에요? 잘은 모르는데 네네네. 이제 시장이 시장인지라 네네네. 급등이 계속 나오면 가는 종목이 더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앵커님하고 똑같은 의견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오. 말씀드린 내일은 월요일을 말씀드리는 건데, 태광이 지금 시장의 중심 테마잖아요. 조선기자재.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전쟁 날 때 직관적으로 방산주 같고, 방산주 잠깐 쉬니까 유가 관련주 같고, 유가주 쉬니까 비료주 가고, 비료주 쉬니까 신재생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갑자기 어제 배가 많이 파괴되니까 조선주들이 또 가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10에서 15년 정도거든요. 뭐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 해서. 근데 배가 파괴되면 상대적으로 또 조선업이 다시 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태광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아마 그 흐름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보면 저는 사실 제가 추구하는 매매가 좋은 자리에 공략해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태광도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어제 공략을 34,000원에 하셔가지고 공략하자마자 밀려가지고 손절할 게 아니냐 생각하지만, 항상 손절을 생각할 때 또는 추매를 생각할 때 이 종목의 근간과 재료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다면 정말 빨리 결론이 나거든요. 시장의 중심이 아닌 종목에 들어가서 걸리면 손절이죠. 하지만 태광은 이제 반등 나오는 자리고, 지금 두 개 봉을 한꺼번에 보면 그저께는 장대 양봉, 어제는 윗꼬리 연봉이잖아요. 지금 말씀 합치면 윗꼬리 양봉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월요일에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6,000원 이상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상 가는 거는 시장이 보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라갈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조금씩 보는 눈이 생기나 봐요. 네네네. 네, 태광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시장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이어가 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이 감사합니다. 고민이신가요? GNC 에너지. 네, GNC 에너지고요. 시청자님 저희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GNC 에너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9,750원에 20%. 네, 39,750원에 매수가 비중 20% 네. 맞으시죠? 예. 전력 설비 쪽의 종목을 잘 담으신 것 같은데 목표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그렇죠. 제가 2월 13일에 했는데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박수원 의원과 함께 목표가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GNC 에너지를 어떻게 매수하셨는지 이제 좀 경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는 여기 이런 데서 보고 했어요. 일단 그 GNC 에너지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좀 수주 잔고에 대한 조금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매수가로 보게 되면은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예, 매수하신 2월 것 같고. 13일 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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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종목은 원래 하면은 원래 지금 차트를 봐 보시면요. 원래 밸류로 따진다면은 5,000원, 10,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굉장히 수주 물량도 굉장히 터지고 뭔가 이렇게 계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터지다 보니까 이 주가가 단번에 이제 10배고 가까이 10배 가량 좀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종목이 안 좋냐? 아,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고 2026년에도 전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이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매수가가 좀 고점에서 매수하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 종목은 이제 241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31,000원, 32,000원 부근이 원래 밸류에이션 이제 쭉 올라가고서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천천히 우상향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단에서는 박스권 형태로 계속적으로 매물이 좀 출현되고 있거든요. 오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이 매물이 계속적으로 출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손들도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래량 차트를 확인해 보면은 과거 급등한 부분보다도 지금 굉장히 일평균 거래 대금이 낮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큰 손들이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기다리는 게 좀 힘들다 싶으시면은 한 45,000원, 45,000원 부근까지만 오더라도 그때는 좀 익절하시는 좀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주목받았었고 이 종목이 다시 또 한 10배 가량 올랐는데 15배, 20배 오를 종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조금 접어두시고 제가 봤었을 때는 44,000원, 45,000원 구간까지만 오더라도 충분히 익절 타이밍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종목 선정은 좀 괜찮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저는 자체는 월요일날 팔고 싶어서. 월요일에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매도하시고 저희가 종목을 드릴 테니까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를 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네. 목표가 아유, 정해 보신다면 한 감사합니다. 44,000원에서 5,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 다음 주 시장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네. 고민이세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매수가 비중도 네.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13,400원이고요. 네. 20%예요. 네, 13,400원에 비중 20%이시군요. 네. 이 종목이 또 오를 때는 또 네. 잘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용준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에 사셨어요. 13,400원 서울 반도체를. 네, 네. 네네. 그때 특허 소송 이슈 확인하고 매수하신 거죠.
예. 네네. 저는 사신 타점이 다소 높긴 한데 충분히 대응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우선 투경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지만 요새 같은 장에서는 투자 경고 붙으면 사실은 훈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한 종목들이 붙는 거니까 우선 서울 반도체는 강한 종목이면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원래 굉장히 안 갔던 이유가 특허 소송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이게 결판이 안 나니까 서울 반도체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 횡보, 신저점을 다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특허 소송 결과가 나왔죠. 승소하면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 좀 길게 갖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올라가면 좀 매도하실 생각 있으세요? 길게 가져가도 되고 그래요. 아, 그럼 크게 급하신 건 아니구나. 네, 만약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도 추가 매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양봉이 2개가 나왔는데요. 어제 그제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또 한번 양봉으로 종가 마무리 된다거나 시가가 나쁘지 않게 시작하면 비중 10% 정도 추가 매수 하신다면 좀 더 빨리 수익 구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주가라는 게 항상 급등이 나오면 여기가 매물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돌파는 힘들 수 있으니까 저는 추가 매수하시고 좀 흐름을 좀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저희 서울 목표가는 얼마 반도체 보면 될까요? 네? 목표가는 얼마 목표가 보면 될까요? 길게 좀 보신다고 하시면 저는 전고점이 16,000원 돌파하면 더 보셔도 되고요. 짧게 보실 거면 추가 매수하시고 본인 매수하셨던 13,4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단기적으로도 또 추가 매수하신다면 또 가격선 정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당 여기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더욱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분의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박수훈 의원의 종목 AS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이제 JS링크예요. 이 종목을 11월에 완전한 저점에서 소개를 해주셨고 이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계속해서 돌파 중입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을 공략할 수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솔리드도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고 이번 주에 정말 경이로웠죠. 계속해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상승에 상승을 더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추가 전략 같이 챙겨볼까요? 네, 일단 JS링크부터 좀 살펴드릴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이클이 좀 있냐면요. 샘플, 그리고 수주, 그리고 이제 양산으로 이어지는 어떤 과정 사이클이 이제 돌기 때문에 26년도에 좀 중요하게 봐보시자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 아까 종목 상담하신 분 이제 GNC 에너지를 말씀 주셨는데 이 종목도 텐베거 종목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을 때요,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었지만은 충분히 올라갈 거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밸류로 따진다면요, 3,000원, 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25,000원까지 딱 찍으면서 텐베거 이제 10배가량 올랐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어떻게 노리는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20일 여기 20선 아래에 있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서는 2만 원 안 되는 구간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또 100%가량 오르면서 지금은 4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NC 에너지 물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지만은 이 JS링크는 충분하게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많이 오른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나도 이런 종목 잡고 싶다라고 하실 텐데 그런 타점을 노리는 기법은 바로 20선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중에서 이런 종목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고가를 달리는 만큼이나 계속적으로 keep going 우상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JS링크 keep going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한 종목 더 있는데 이 솔리드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비교적 최근이죠. 최근 2월 7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간 내로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89년에 설립이 된 이 통신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수출 비중이 75%나 되고 제가 이 앞선 머니왕
2부 이제 초입 부분에서도 통신 장비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신 장비 관련돼 가지고 솔리드도 다음 주에 또다시 랠리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제가 11,000원 드렸었는데 11,000원 위로 새말뚝이 떴습니다. 지금 이 종목 보시면은 새말뚝 자리가 작년 10월 29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집봉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은축이 되어 있다가 제가 2월 9일이면은 새말뚝 1차 부분입니다. 1차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면서 한번 241선 터치가 나왔었는데 그 뒤로 이제 통신장비 섹터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방에서 다시 또 이 새말뚝 자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려와도 새말뚝 매매 그리고 올라가면은 신고가 돌파 매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JS링크 그리고 솔리드까지 살펴봤고요.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원 의원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이제 방송은 종목 상담 위주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 사는 거 정말 마음처럼 되지도 않고 주식도 정말 마음처럼 되지도 않죠. 하지만 이 마음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소운랜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운랜드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이 새말뚝 매매부터 시작을 해서 20선 매매, 돌파 매매, 그리고 눌림목 매매 이런 여러 가지 매매 기술을 배울 텐데요. 지금 소운랜드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일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세요. 지금 바로 실행하셔가지고 화면에 여기 QR코드가 밑에 있거든요. QR코드에 한번 갖다 대시면은 소운랜드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소운랜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텐데요. 이 선물은 어떤 게 있냐면 새말뚝 매매 기법 자료와 더불어서 이 소운랜드 무료방 이용 수칙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뛰어노실 수 있도록 제가 종목을 평일에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소운랜드로 주말에 피신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박수원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창구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의 종목 AS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상승 추세 종목을 잘 공략해서요. 이 종목 상한가 가까운 상승률을 그렇죠. 챙기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하루 이틀 만에 움직였던 바로 그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RFHIC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네. 50% 상승률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이 꺼지질 않고 있어요. 추가적인 전략 두 종목 챙겨볼까요? 네네. 우선 이제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 모든 종목들이 지금 이제 AS에 드는 종목들을 보면 한 달 이내의 종목들이에요. 그만큼 제가 강한 탄력에 있는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고 오늘 공략하면 내일 상승이 나올 종목군 위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자증권 급등 상한가 이후에 지금 다시 눌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수익을 크게 드렸지만 아직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좀 더 살아볼까? 또 중기로 갖고 가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굉장히 좋을 때는 증권주는 좋아요. 아시겠지만 지수에 따라가는 종목이고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니까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거의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나 MTN 방송이나 또 노란톡방에 말씀드리는 게 저는 재료가 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략하면 그 다음에 상한가가 나오죠. 이게 하루 만에 30%. 그러니까 평생 주식해도 상한가 한번 제대로 못 잡으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하루 만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데 급등이 더 나왔다가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하나투자증권 여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안 팔고 조금 더 보신 분 계시다면 두 가지 이슈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두나무 지분에 대한 이슈와 스테이블 코인 이슈 이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어제 기사를 봤더니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최종 논의됐고 그리고 단일화는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다시 나오고 또 항상 말씀드리면 이란 전쟁 관련주들 하면 되는데 이란 전쟁 종전이 되거나 좀 줄어들면 이 종목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RFHIC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공개 방송 할 때 제가 모든 분들께 공개 방송 많은 분들 보고 계시니까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되게 놀라운 게 또 그 다음날 바로 또 급등이 이렇게 나왔어요. 3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건 시가갭이고 넥스트 마켓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허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수익권을 드렸는데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 드린 바로 이 종목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수익을 드렸다는 거 굉장히 축하드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RFHIC, 5G 도입 관련 이슈이고 목표가는 증권사에서 10만 원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종목 한 종목도 빠짐없이 다 확인하고 있고 바로바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다음 주도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RFHIC까지 단기적인 종목, 장기적인 종목까지도 잘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용준 위원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 또 TV 보시고 기다리신 분도 계실 거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건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금 노란톡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만 들어오시면 제가 MTN 방송하는 스케줄도 안내해드리고 또 잠시 후에 공개 방송도 하거든요. 모든 시작은 여러분과 시청자님과 저의 시작은 노란톡방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나도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 RFHIC 같은 종목 오늘 공략해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할 때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월요일날 급등 나올 종목 2종목 더 갖고 왔거든요. 어제도 2종목 드렸는데 어제와 다른 종목 2종목 갖고 왔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위원과의 소통 창구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다음 주 시장 공략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박수훈 위원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조금 꼽아서 들고 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길게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뿐더러 26년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뭔가 좀 천천히 우상향을 해 있다가 금요일 날짜로 뭔가 급등하는 이제 흔적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유의미한 거래량이 좀 뜨고 있고 제가 봤었을 때는 충분하게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올라가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65,000원 드리고요. 이 손절가는 4만 원 드리겠는데 목표가는 이제 65,000원 뭔가 이렇게 1차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길게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약바이오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스코텍 소개를 해주셨고 손절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위원의 종목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다음 주에 이 종목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3표 시멘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28일 날 여기서 말씀드리고 3번의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이후에 중심 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바로 엊그저께 또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은데 이슈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PBR, 자산주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치 테마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주는 PBR이 0.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시고 성수동 부지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6월 3일이 지방선거니까요. 지금 3월이니까 3개월 정도 일정의 연속성이 남아있어요. 물론 월요일날 급등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안 나오더라도 일정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1월 28일 날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3번의 상한가를 가면서 160%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14,000원이라는 지지라인 지켜주고 다시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표 시멘트 나도 한번 대응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톡방 오시고요. 저는 바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격 전략은 방송 규칙상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이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정고점 부근인 25,000원까지를 목표가로 두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의 다음 주 시장 공략주는 3표 시멘트입니다. 가격 전략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도 하락을 하면서 걱정이 커지셨을 텐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했습니다. 박수훈 위원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 방송은 이제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무료 방송 때는 저희가 종목 상담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것 같고 이 소운랜드는 매달마다 여러분들한테 지역 훈련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종목이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는지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3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새말뚝 매매로 지역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훈련 새말뚝 매매는 보통 이제 기준봉 매매라고 하기 때문에 기준봉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소운랜드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노란톡이 있는데 그 노란톡방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운랜드로 들어오셔가지고 새말뚝 매매 기법 자료도 잘 받아보시고 새말뚝 매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 잘 검토하셔서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박수훈 의원과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준 의원과도 준비되어 있어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소개도 해드리고 제 매매 스타일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장중 매매는 장중 매매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중 매매를 하지 않고 어떻게 수익 내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승 나올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는 내용들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오후 1시부터 두 분과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말에 다음 주 시장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수훈 의원 그리고 이용준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